대신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우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늘 어김없이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6시 30분부터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화요일 어김없이 이분과 함께합니다.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신증권을 빼먹었네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혹시 대신증권도 해외 주식 하시죠? 당연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합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네. 많은 마케팅들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위원님 때문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미국 주식 네. 대신증권과 함께 네. 슬로건 거면서 네. 우리 문남중 위원을 아주 맨 앞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크레온이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어제 좀 반등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데 주요 이슈가 됐던, 그러니까 시장을 크게 끌어내렸던 이슈가 그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뭐 아직은 우리가 안심하기는 좀 섣부르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진정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지만 저는 지난주 금요일 하락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의미를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럽 증시를 한번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낙폭이 마이너스 4.7% 정도 됐는데 네. 유로 스톡스 50 지수를 보면 기껏해야 한 0.5% 정도 오르고 마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뭐 S&P 500 지수도 지난주 금요일은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을 했지만 뭐 금일 끝난 뭐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2%대 정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 하락분에 대비하면 지금 반등폭 자체가 저는 좀 미비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오미크론 관련된 불안들이 이제 증시의 변동성을 좀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양이가 네, 그렇죠. 이제 삶을 마감하기 전에 살짝 튀어오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 증시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초기에 이 데드캣 바운스가 좀 나타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가 이제 반등해서 추세를 좀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통 반등 이후에 다시 또 하락하는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미크론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변이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생각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미국에서는 뭐 국경 폐쇄를 하지 않는다라고 예, 하고 그렇죠. 뭐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그 증상이 뭐 경미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좀 시장을 진정시키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뭐 관련된 환자도 지금 나온 명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정말 좀 경미하다라고는 네네. 하지만 전 세계로 확산이 될 때는 어떤 위험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는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지금 현재 오미크론 관련된 감염자가 확인된 게 15개국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남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제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통제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확산세가 좀 확대돼서 만약에 이제 감염 사례가 나온 전 세계로 이 입국 통제가 확대된다고 하면 4가지 정도의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위드 코로나가 현재 시행되는 국가들이 있는데 좀 중단될 여지가 있죠. 이렇게 되면 경기 회복을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감염병이라는 게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서 사실 조금 더 이 충격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변이에 대한 어떤 통제가 어려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 생산이 좀 둔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이 공급망 범용 현상이 좀 우려가 많이 커졌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과의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만약에 이제 오미크론이 예상에 다르게 좀 확산이 커지게 된다고 하면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 수순에 대한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12월 2일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죠. 결국에는 향후에 또 열리게 되겠지만 이제 원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실 오펙 플러스가 증산 계획을 좀 검토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하기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미크론이 가져온 좀 변화들이 크게 4가지 정도로 의미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뭐 델타 변이, 네, 그렇죠. 뭐 오미크론 여러 가지 변이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전에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학습적인 것도 좀 있잖아요. 시장이나 뭐 전 세계 네. 경제나. 그래서 오미크론이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을 짚어봤고 중요한 건 이제 뭐 미국도 문제지만 미국이 아닌 국가가 더 문제다. 네,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네. 제가 어제 밤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집에 그 검사하는 데가 있어요. 네. 거짓말 안 하고 건물을 몇 주를 감아갖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갖고 검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 네. 검사자 지금 수가 훨씬 많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걱정하고 있어갖고 하죠. 만약에 여기에 맞습니다. 오미크론까지 나온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네. 사실 이제 오미크론 출현에 따라서 이제 US 그리고 논 US 이렇게 구분을 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사실 이제 10월 초 이후에 5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11월 들어서 3주 가까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조정 국면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조정이 어떤 트리거가 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논 U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하락을 좀 해왔고 추가 하락에 좀 빌미로 작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미크론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논 US 국가들이 더 클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는 좀 자연스러운 어떤 조정 국면 진입을 예상하고 있었다 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제가 몇 가지 이제 징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3월 수준까지 올라선 이제 무브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빕스 지수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브라고 해서 이 지수를 보는데 사실 무브 지수가 지난해 3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됐던 이유는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올라갔던 게 영향을 줬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15일 이후부터 테이퍼링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10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었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재지명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미국 증시의 어떤 조정이 들어가기 위한 징조들은 좀 나타났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죠. 12월 3일 또 발표가 되는 이제 11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예상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비농업 부분은 전월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다만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이 두 지표보다는 시간당 평균 임금에 좀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5% 정도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전월치가 4.9%였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거죠. 시간당 평균 임금을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임금 상승 영향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테이퍼링이 좀 빨라지고 또 연준이 생각하는 이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들이 좀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좀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좀 높아질 수 있어서 사실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미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조정 국면을 좀 거치고 난다고 하면 다시 또 미국 증시는 반등 추세로 전환하면서 연말까지는 좀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조정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오미크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변동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영향이 좀 일시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범위를 놓고 온다고 하면 한 -5에서 -10% 정도로 좀 염두에 두고 있죠. 아마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처음으로요? 네. 지금 숫자를 정말 많이 외워오셨는데 숫자를 보여주십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발간한 리포트인데, 네네. 제가 이제 이 오미크론 관련돼서 지난해 이 변이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5월 남아공 베타가 있었고요. 2020년 9월에 영국 알파, 10월에는 인도 델타, 그리고 브라질 감마가 11월 달에 있었어요. 근데 증시에 영향을 끼쳤던 케이스는 남아공과 영국, 인도였습니다. 그때 각각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7.5%.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과거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5에서 10% 정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브라질 감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주 미국 증시에 하락했던 마이너스 2.23%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5%, 10% 조정을 했을 때의 대략적인 범위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5% 조정을 보였을 때는 대략적으로 4,469포인트, 10% 정도 조정을 보였을 때는 4,239포인트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죠.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 좀 눈으로 보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그 하락의 범위를 좀 추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거라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5% 조정과 10% 조정을 S&P 500과 나스닥, 다우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5%, 10% 사이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멈추고 올라갈지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해요. 그렇죠. 다만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미국 증시가 조정을 일단락하고 좀 반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에 좀 들어간다고 하면, 연말을 기점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어찌됐든 지수가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임계치로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야할 때마다 조금씩 사들이는 방법들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치를 좀 말씀드리는 네.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2월 달에 그 이 오미크론 때문에 혹시 만약에 고용 지표가 나오는 겨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뭐 악재 같은 게 없나요? 12월 달에 큰 행사가 없나요? 12월 달에 네. 우리 여동원 앵커가 생일이 있다는 거 외에는 제가 못 봤는데, 혹시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 3일이 마감 시한인데요. 그게 이제 재무부 뭐 자료에 의하면 12월 중순까지는 좀 버틸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에 미치는 어떤 파장들은 좀 최대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12월은 11월보다는 좀 긍정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가 끝나고 지난해 대비하면 좀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연말 쇼핑 시즌의 소비 규모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블랙 먼데이를 시작으로 성탄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의 소비 집계를 좀 봐야 정확한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12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번 달 5일 처리됐을 때 미국 증시는 좀 악재에 놓였던 상황이었지만 그거를 이제 상쇄하고 또 올라갔던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과거 사례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말 되면 보통 미국 증시가 오릅니다. 이거는 2010년에서 2019년 통계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계절적으로 보면 4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요. 12월 한 달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3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오미크론이 가지고 온 증시의 변동성 자체가 좀 단기 조정으로 좀 일단락되고 연말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해 과거 사례만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흐름과 가장 비슷한 사례가 올해 9월입니다. 그러니까 12월이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좀 보여야 되는 시점에서 오미크론이 출현을 한 상황인데 9월 달이 동일했거든요. 그때 미국 증시가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마이너스 4.8%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 이제 변이들의 사례,
그리고 올해 9월달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폭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오미크론 출현에 따른 증시 하락폭 자체도 제가 이제 범위를 5에서 10% 정도는 줬지만 저는 사실 오미크론 출현 전부터 대략적으로 이제 조정은 5% 전후로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5% 정도에서 좀 미국 증시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좀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말에 한 2% 안팎으로 빠지고 다시 또 반등을 했고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1월 지금 말이고 12월 초까지는 좀 염두를 해 두고 나서 시장이 좀 돌아서는 것을 좀 기대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주식을 지금 사면 어떨까요? 지금 오늘 당장 나인 나우. 네. 네. 지금 눈으로 굉장히 레이저 쏘시는 거 보셨죠? 예.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저는 이제 이 다음 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반등을 보인다고 하면 사실 미국 증시가 오미크론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열리는 미국장이 사실 또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5% 정도의 이제 조정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연말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금융 섹터를 중심으로 한 가치주를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연말이면 결국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미국 얘기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고배당과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개별 주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뭐 ETF를 통해서 접근하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연말이긴 하는데 내년도 이제 증시 전망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전망 자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투자를 할 때 난이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도를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년을 염두에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섹터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고배당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0년에서 2019년 배당이 높았던 섹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에너지 산업재, 경기 소비재가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섹터를 선택하실 때는 에너지 산업재, 경기 소비재를 중심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연말에는 금융, 가치주 그리고 내년에는 고배당, 에너지 산업이나 경기 소비재 힌트를 좀 얻었는데 12월 내내도 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겠죠? 네, 저는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문 의원님하고 방송을 하다 보면은 약간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숫자를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그걸 다 받아 쓰느라 정신이 없긴 한데 적어놓은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많이 틀리는지. 알겠습니다. 또 12월 내내도 매주 화요일마다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